저녁 식사하고 급하게 피곤이 몰려와 소파에 누워버리기 일쑤이거나 식후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멍하니 TV만 보다가 잠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고 아침에 쏙 쓰리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갖고 계실 텐데요. 옛말에도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밥 먹은 뒤 바로 누우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혹시 이러한 식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주목해주세요. 그렇다면 저와 함께 이외에도 식후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튼튼한 몸과 마음을 위한 튼튼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몸을 망치는 식후에 하면 안 되는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성 있는 음식 섭취 후 바로 양치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는 것도 섭취 음식에 따라서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빨리 양치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하는데요. 식후에는 잔여 음식물 분해를 위해 구강 내에서 세균 산성물질이 분비되는데 이로 인해 5분 이내에 구강 내 산성도가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치아 표면은 단단한 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성이 노출되면 치아 칼슘이 빠지고 치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양치를 해야 합니다만 예외인 식품들이 있습니다. 와인이나 절임 음식, 요구르트나 탄산음료는 산성이 많은 음식들인데요. 산도가 높은 음식들은 섭취하자마자 입안을 산성화해서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때 침이 구강 내 산성 환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산성화된 구강 환경이 30분 이내에 정상화되니 그 이후에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전에 하게 되면 치약의 연마제가 산으로 약해진 치아 표면을 미세하게 깎아내고 칫솔질을 강하게 할 경우 그 모양대로 파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치아의 보호막인 범낭질이 벗겨지면서 상아질이 노출되어 이가 시리거나 모식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소 밥이나 과자, 커피 혹은 초콜릿 같은 음식들을 먹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양치질을 해주는 것이 좋고 산성 음식인 탄산수나 와인, 요구르트, 주스, 맥주 등 식초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은 섭취 후 입을 헹군 뒤 30분가량 뒤에 양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과일이나 단 음식 섭취입니다. 명절이나 온 가족이 모인 후에 절대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죠. 식후에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과일을 깎아 먹거나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는 다가 시간이죠. 그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만은 않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닌데요. 종종 모여서 식후에 과일을 수북히 깎아 수다와 함께 하나씩 주워 먹곤 하는데 이게 참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과일은 위를 빠르게 통과에 소장해서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그에 비해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여러 곡물과 고기 등은 위에서 천천히 소화를 거치게 되는데 식후 바로 과일을 먹게 되면 식사했던 내용물과 혼합되어 위에서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배의 가스가 차고 더부룩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식사 직후에는 췌장에서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이때 과일이나 디저트처럼 당질의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다시 혈당이 오르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에 큰 부담을 주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과일이나 단 디저트를 식후에 습관적으로 먹게 되면 위장병이나 당뇨, 대사성 질환들에 쉽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식후에 입이 심심하다면 어떤 것을 먹는 게 나을까요? 방울토마토나 아삭아삭한 야채 스틱, 견과류 같은 음식으로 대체해서 섭취해보세요. 저도 식후에 달달한 디저트나 과일을 먹어야 식사를 끝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바꿔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해볼까요? 세 번째는 녹차나 커피류 섭취입니다. 요즘 다들 식사 후에 커피나 티 종류 즐겨 마시죠? 점심시간에 카페에 가면 음료를 테이크 아웃해서 들어가는 모습은 너무도 익숙한 풍경입니다. 그런데 혹시 영양분은 잘 섭취하고 있는데 유독 빈혈이 심한 분들은 식후에 커피나 잎차 종류를 즐겨 먹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 주위에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우리가 즐겨 마시던 녹차뿐만 아니라 커피나 홍차 같은 잎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녀석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철분 성분이 없으면 헤모글로빈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맛있게 식사를 한 뒤에 이런 차 종류를 마시게 되면 이후에 산소가 부족해 빈혈 증상이 오는 겁니다. 탄닌 성분은 주로 떫은 맛을 내는데요. 포도주나 홍시, 밤껍질이나 쑥 등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런 음식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언제쯤 먹어야 되나요? 최소 식후 30분 이후에 마시는 것을 권장한다고 하니 식전에 마시거나 약간 소화가 된 뒤에 마시는 것이 어떨까요? 네 번째는 격한 운동입니다. 밥 먹고 뛰었을 때 위가 아팠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혹은 식사 후 바로 헬스장으로 향하는 분들이나 소화를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른다든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식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심박수를 올리는 운동은 위장에 집중되어야 하는 혈액을 팔다리로 분산시키고 에너지를 충분히 소화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천천히 짧게 산책하는 것은 괜찮지만 빠르게 오래 걷거나 심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하니 밥을 드신 후에는 죄책감 없이 30분은 편히 쉬셔도 좋습니다. 대신 그 이후에 열심히 운동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처음 언급한 것처럼 식후 바로 눕는 것입니다. 밥 먹자마자 눕는 것도 잠을 자는 것도 안 좋은데요. 왜일까요? 음식이 위에 들어가 소화 작용이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는데 눕는 자세는 음식물의 역류를 부를 수 있고 식도염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밥 먹고 바로 눕거나 잤을 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질병입니다. 눕거나 잠이 들면 위장에 음식이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슴부터 목까지 타들어가는 느낌, 답답함과 호흡곤란, 만성기침, 입에 계속 남는 쓴맛,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구역질 등의 증상을 겪습니다. 또한 소화를 통한 영양 흡수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위장병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후 바로 잠을 잔다면 몸이 잘 되지 않는 소화를 진행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도 어려워져서 다음날 정말 피곤합니다. 왜 그렇게 밥을 먹으면 졸리고 피곤이 몰려오는지, 저도 그렇게 잠이 들면 다음날 어김없이 피곤하고 속이 쓰렸는데 몸이 소화하기 위해 밤새 애쓰느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피곤하면 식후에 졸음이 몰려오겠지만 3시간 이내에 눕거나 과식 과음 후 잠드는 건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죠? 마지막은 곧바로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위가 많은 운동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혈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로 지지듯이 목욕하게 되면 피부 곳곳에 혈액이 몰리게 되는데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피부 표면에 몰리는 혈액량이 많아지면 소화에 필요한 양이 적어지므로 소화불량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소화가 좀 된 이후에 따뜻한 물로 씻거나 밥 먹기 전에 씻는 게 더 훌륭한 선택이겠죠? 오늘은 우리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식후에 하면 몸을 망가뜨리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우리 생활에서 음식은 좋은 영양소를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음식물을 잘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것에도 세심하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화되는 동안 몸의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이지 않게끔 기다려주는 것과 흡수를 방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기에는 많이 바쁘고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우리 모두 더 튼튼해지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보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